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FSD 버전 13 드디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FSD 로봇 택시의 근간이 될 버전이죠. 자, 이게 나오면 한국에도 원격 호출 기능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우가 0.9% 빠지는 동안 나스닥이 2.76%나 빠졌어요. 러셀 2000이 1.63% 빠졌으니까 오늘은 나스닥 빅테크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6%나 빠지고요. 메타가 4%나 빠졌어요. 반도체 주식들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사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영향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3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관련된 사항들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일단 실적만 보면 이렇게 크게 하락할 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AI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미진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두 회사 모두 자본적 지출 AI 투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두 회사 모두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 비용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약화시킬 원인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에서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신고가를 경신할 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렇게 접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은 아무래도 다음 주 금리 인하를 대비를 하면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다음 주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96.7%로서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면 또 한 차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미국 9월달 PCE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2.2% 상승을 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였고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다음 주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오늘 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뛰었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 금리 인하를 대비한 일단 기술적 하락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전에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두 회사 모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자, 현재 아마존은 시간의 거래에서 4.6%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불을 넘기는 모습이고요. 자, 애플은 반대예요. 0.32%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회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 실적부터 볼게요. 아마존 실적 보니까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분기라는 전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이 이렇게 스멀스멀 증가한다라는 것, 미국 경기가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 EPS 상승은 더욱더 큽니다.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어요. 그만큼 일단 전전부터 시작됐던 구조조정의 성과로 마진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AI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 부문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 성장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사업 영역별로 전년 대비 실적을 보니까 다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이 되겠고, 아마존의 광고 사업도 지금 굉장히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19%나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을 보여주었고, 순이익도 좋습니다. 15.3빌리언이나 남기면서 10%대 마진율,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아지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 보시면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 대비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이 점은 일단 실적 성장이 컸기 때문에 좀 묻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매출과 EPS 모두 예측치를 넘겼는데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은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을 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애플은 주로 9월 달에 그러니까 3분기에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신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대 넘게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46%, 영업이익률이 31%라서 뭐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갑자기 순이익률이 툭 떨어지는 모습이요. 16%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하락하는 그런 순이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원래는 약 한 26%대의 순이익률이 나와야 된다라는데 16%밖에 못 나왔어요.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는 세금 납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무려 14조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 9월 달에 EU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장기간 불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을 일단 회계 처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2억 불이나 세금을 납부해서 우리 돈 거의 14조 원 수준이죠. 엄청나게 큰 돈을 납부를 하니까 순이익에서는 여기 세금이 빠지죠. 세금과 이자와 관련된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이 14.9빌리언이나 나오면서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안 좋게 평가가 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아이폰의 판매량도 전년 대비 6%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매출액이 6% 늘었으니까 자,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이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나스닥의 반전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내피셜을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또 같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9% 하락한 249.85불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든 지금 250불을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3분기 호실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호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지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강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9월 5일에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테슬라 AI 팀이 이렇게 오피셜한 테슬라 FSD AI 청사진을 제시를 해 주었었는데 수많은 약속 사항이 있었는데 9월 달에 약속을 모두 지켰었죠. 사이버트럭 FSD까지 출시가 되면서 모든 약속을 지켰는데요. 10월 달에 했던 약속이 있어요. 자, 오늘은 11월 1일인데 10월 달까지 해내겠다라는 약속 지켰을까요? 일단은 지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V13 기존 12.5라는 버전보다 6배나 개선될 이 V13이 원래는 10월 달에 출시할 것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오늘 11월 1일이죠. 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 약속이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테슬라 AI 팀,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에서는요, 현재 상황을 리뷰를 하고 V13에 대한 그 청사진 자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긴 글로써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9월달 초에 했던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10월 말이 돼서 이렇게 성명서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0월달이 끝나가니까 우리가 해내었던 상황을 리뷰를 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테슬라가 끝냈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속도로용 엔드투엔드 AI, 그러니까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를 5만 명에게 이미 배포를 했다라고 하고요. 위 로봇 이벤트도 10월 10일에 진행을 했죠. 50대의 자율주행차가 2,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활동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V13이 있어요. V13과 관련된 메이저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나열해 주고 있고요. 자, 결정적으로는 기존의 12.5.4보다 4배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9월 달에 했던 약속은 6배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이미 V13을 활용해 본 결과 4배 정도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리티컬한 인터벤션, 그러한 개입 간의 마일 수가 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개입 빈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로 뭐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V13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일단 내부 고객들에게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테슬라 관계자들에게 일단은 배포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V13.3까지 올라가게 되면 땡스 기빙에 일단은 AI4, 그러니까 하드웨어 4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게 배포를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땡스 기빙이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unsupervised FSD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Actually, Smart Summon released to Europe, China and other regions of the world. 자, 이 ASS 기능이 유럽, 중국 등 글로벌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유럽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Other regions of the world 하면 한국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FSD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한 FSD가 아니죠. 그냥 차선 변경만 해주는 뭔가 향상된 오토파일럿 수준의 기능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ASS 기능까지 나오면은 원격 호출이 되는 거예요. 마트 주차장에 차를 멀리 대놓고 무거운 뭐 쇼핑한 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차가 이제 내 앞에 와서 마중을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V13 출시와 지금 엮여 있어요. 정확히 언제 나온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V13이 땡스 기빙까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 미국의 배포 일정과 함께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니 글로벌로 퍼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우리가 정말 ASS 기능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자 사이버 트럭이 뭔가 재밌는 X 포스팅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새 사이버 트럭이 계정은요, 뭔가 의인화된 그러한 멘트를 많이 날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슨 캐릭터 인물 같아요. 자, it appears you have forgotten something. 여기 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애숍입니다. 지금 테슬라 AI 팀의 수장이자 임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AI의 지금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자, 사이버 트럭이 뭔가 잊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똑같은 표현이 있죠. 유럽과 중국과 뭐 한국과 같은 곳에 지금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는 릴리즈 한다라고 하는데 왜 사이버 트럭용 ASS는 없나요? 라는 듯이 물어보고 있어요. What about ASS for Cybertruck? 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애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ASS 기능 달라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자, 그러니까 애쇼이 좀 재밌게 받아치고 있어요. But you already have a nice ass.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예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SS가 지금 같은 엉덩이와 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은 워낙 지금 차체가 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사이버 트럭 역시 이미 지금 FSD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SS 기능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이 ASS 기능이 가장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짐을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트럭이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이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애숍은 또 다른 코멘트를 날리고 있어요. Lots of work, but the team's aiming to get the feature complete for unsupervised FSD with the version 13 series. 자, 그러니까 버전 13부터는 unsupervised FSD를 complete, 그러니까 완성하는 것을 지금 aiming,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Lots of work, 많은 작업이 들겠지만 자, 버전 13부터는 이제 unsupervised FSD라는 것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전 13이 이번 로보택시 행사 사이버캡에 쓰인 곳으로도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미 충분히 좋은 자율주행 성능을 뽐내고 있는 버전 12.5가 13이 되면 4배가 더 좋아지면서 이제 11월 28일이 되면 unsupervised FSD, 비감독 FSD의 원형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자, 이렇게 사이버 트럭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2023년 전년도 한 10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드 F150 라이트닝 사이버 트럭의 가장 큰 대항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포드 F150은 미국 픽업 트럭의 뭐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전기차 버전이 라이트닝인데요. 라이트닝의 판매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9월 달에는 1686대밖에 팔지 못했어요.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 1600대밖에 팔지 못했다라는 건 상당히 암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4500대가 현재 재고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트럭 효과죠.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급속도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금 F150 라이트닝 판매가 줄어든 거예요. 사이버 트럭은 지금 거의 분기당 2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뭐 한 달로 치면은 거의 7,000대 정도씩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호드 F150 라이트닝은 1600대밖에 판매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만큼 사이버 트럭은 계속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미국의 자동차 판매를 보면 또 뭔가 미국 경기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대 카메이커 중에 하나인 또 스텔란티스, GM 푸드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크라이슬러로 유명한 뭐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텔란티스의 판매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 지난 분기 대비 24%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매크로 지표상 미국 경기는 괜찮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기업별로 이렇게 또 차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최근 이렇게 매출액과 EPS를 올리고 있어요. 점점 더 타사 대비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내연차 판매,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지금 거의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레귤레터리 크레딧, 뭐 탄소 배출권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수입이 정말 뭐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당 2빌리언이 넘어가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테슬라는 이미 10빌리언, 11빌리언 정도의 규제 크레딧을 누계로 받아왔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우리 돈 뭐 15조 원 가까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조 원을 다른 카메이커들로부터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카메이커들은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법적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테슬라로부터 이 규제 크레딧을 사와야만 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할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뭐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수입에서는 항상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테슬라 그로스 마진율을 계산할 때도 이 레귤레터리 크레딧 마진을 빼고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빼고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생산을 또 중단했다라고 해요. 판매가 안 돼서. 자, 이 말인즉슨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더욱더 테슬라에게 지불해야 될 탄소 배출권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자들은 엉덩이만 무겁게 깔고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큰 수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ASS 기능이, 그러니까 스마트 서먼 기능이 유럽, 중국, 글로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호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차량이 직접 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유럽 앤 미들 이스트라는 계정이 새로운 영상을 하나 공개했거든요. 바로 이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요, 테스트 드라이브용 테슬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차량 안이 비었죠. 자, 이렇게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테슬라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과 미드이스트에 지금 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테슬라를 만나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장소에 다시 뭐 주차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테슬라 앱을 핸드폰에 깔고 자기와 가까운 위치를 검색을 해서 그 위치에 테스트 드라이브 예약을 하면 바로 옆으로 가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테슬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ASS 기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일단 뭐 유럽부터 뭐 중동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격 호출 기능이 곧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이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AI 완전 자율주행 기능 앞서가고 있습니다. V13이 이번 달에 나오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FSD 수준까지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최하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텔의 모빌아이, 구글의 에이모가 1, 2등을 보이고 있고 바이두가 3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루즈, GM의 크루즈가 4위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주행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던 크루즈인데요.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전 세계 700만 대, 북미에는 230만 대 차량을 뿌리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아무래도 1위부터 15위까지 데이터를 다 합쳐도 테슬라 한 대만큼, 테슬라 한 회사만큼 데이터를 모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AI 트레이닝을 위해 우리 돈 10조 원 가까운 지금 거액을 투자를 하고 있죠.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스스로 개발한 회사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버전 13이 나오면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애쇼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넘사벽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구글 웨이모는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엔드투엔드 AI를 접목시키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방식이 옳았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크게 될 회사가 분명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주가의 급등락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PER 지수가 81배 수준으로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큰 법이고요. 그때그때 악재에 따라서 크게 주가가 또 흘러내리기도 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하지만 펀더멘털은 굳건합니다. 테슬라의 현금 증가를 보십시오. 꾸준하게 예쁘게 증가하고 있어요. 최고와 최신의 혁신 기술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멋진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금이 많이 쌓인 만큼 이자 수익도 급증하고 있어요. 2024년 3분기에 거의 지금 분기당 4천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분기당 4천억 원, 1년으로 치면은 1조 2천억 원 수준이 넘는 그런 수익이 이자로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말 큰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영업이익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향할 때 영업이익 1조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거의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안에 드는 그런 수준의 이익이 이자로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고 해서 요동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정말로 경영을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폴리마켓 이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훨씬 더 높게 점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역시 약 69%의 확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 CNN과 같은 경우는 이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좀 더 앞서고 있다는 듯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다음 주 테슬라 주가 정말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 상황, 미국적인 상황 잘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